전재수 장관이나 정동영 장관, 만약 통일교 뇌물 의혹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으면 됩니다.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재수 장관과 정동영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심지어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어떻습니까? 국힘은 책임진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나쁜 정쟁화와 정치질에 우리 국민들을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국힘은 책임진 게 하나라도 있냐 이겁니다. 통일교금 품수수 의혹 한가운데에서 전재수 장관이 선택한 방식은 한국 정치에서 흔히 보던 방어 패턴과는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의혹이 불거지면 일단 말을 아끼고 상황을 지켜보거나 사실이 아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정도의 짧은 입장만 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장관직 사퇴와 동시에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날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행사를 했고 무엇을 받지 않았는지 의혹의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심지어 증거 사진까지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퇴와 자숙이 아니라 사퇴와 반격을 택한 셈입니다. 윤영호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내놓은 진술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2점을 전달했다는 주장, 2018년 9월 한학자에게 올린 특별보고에서 천정궁을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600여 명이 모인 부산오지고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 올렸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통일교 성지로 불리는 천정궁 방문 부산오지고 행사, 600명 규모 모임, 축사, 적극 협조 이런 단어들이 조합되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통일교와 정치적 거래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장관의 반응은 단순 부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일정을 확인해보니 같은 시간에 부산 북구의 한 성당 본당 60주년 기념 미사에 있었다고 못 박으면서 당시 성당에서 기념식 미사를 드리는 사진을 증거로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 부산오지고 행사가 열렸다는 백스코가 아니라 자신은 북구의 성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학자 특별보고에 오고돈 서병수와 함께 참석했다고 적혀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는 단호한 부인을 내놨습니다. 통일교의 한일 해저터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해저터널은 그간 일관되게 반대해온 사안이다,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정면으로 잘라냈습니다. 통일교 내부 보고 체계를 향해서는 실제로 한 것도 없는 것을 한 것처럼 보고에 올렸을 가능성,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다 썩어 있다는 날 선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 역시 방식이 뚜렷합니다. 전재수 장관은 구조가 간단하다. 돈과 시계가 나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만 확인하면 끝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30살 이후로 시계를 차본 적이 없다. 제가 돌았습니까? 돈을 받고 시계를 받게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근거로 시계 2개를 받았다는 진술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라고 호소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윤영호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검 진술 한 줄로 장관직을 내려놓는 대신 특검 기록과 통일교 내부 보고, 본인의 일정과 사진, 재산관계와 생활습관까지 모두 수사와 재판의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재수 장관의 사퇴는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5시간 동안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는지, 국정에 부담을 덜 주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끝에 사의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공항에서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제 대통령실에 전화를 걸어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이론 자격에서는 특검과 경찰, 언론을 상대로 동시에 싸우는 것이 국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직을 내려놓고 개인 신분으로 통일교와 진술자, 언론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숨으려고 사퇴한 것이 아니라 더 세게 싸우려고 사퇴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이런 방식은 분명 이례적입니다. 평소라면 의혹에 대해 유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과 함께 조용히 사라졌다가 수사가 끝난 뒤 슬그머니 정치에 복귀하는 경우를 훨씬 자주 봤습니다. 그러나 전재수 장관은 국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내려놓고 동시에 이 의혹은 허위이며 통일교 내부 보고와 진술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론장에 던졌습니다. 공직자가 의혹을 피하는 대신 사실관계를 세세히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고소와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선언한 셈이어서 향후 한국 정치에서 공직자의 책임과 해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통일교 게이트의 소용돌이 안에 있으면서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입니다.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녹취록이 나왔다. 특검 수사 대상인 법사위원들과 계속 법사위를 해야 하는지 유감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문제의 통화는 이미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 인사와 통화하면서 나경원은 어쨌든 통일교에서 초청해서 오신 거잖아요. 통일교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제가 가운데서 어레인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쪽 일정팀은 다 모른다. 가급적이면 제3의 장소, 우리 당사 같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통화 시점과 통일교 행사를 종합해보면 이 통화는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시기 마이크 펜스와 윤석열의 회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통일교가 불러들인 전 미국 부통령과 당시 대선 후보를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만나게 할지 그 조율 과정에 나경원이 자발적으로 뛰어든 정황인 셈입니다. 이 녹취가 그대로 법정에서 재생됐고 윤영호가 특검 조사에서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도 나경원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는 여야 정치인 5명의 신명을 적으면서 나경원에 대해서는 대선 직전 접촉했다는 사실을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녹취와 진술서 양쪽에서 나경원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최소한의 상식은 분명합니다. 나는 통일교와 아무 관계없다는 한 줄짜리 부인으로 넘어갈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그 시점에 통일교와 통화했는지, 왜 통일교 행사 일정을 자신이 조정하겠다고 나섰는지, 왜 장소를 국힘당 당사로 옮기고 싶어 했는지, 그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어떤 요구를 했고 본인이 어디까지 응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와야 합니다. 특검이든 국수본이든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라도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당연히 나경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본선을 전제로 한 발언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인사가 통일교와 연루돼 있다면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이재명 정부라고 못 박았습니다. 통일교 게이트를 어느 한쪽의 정치 공세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와 얽힌 정치인을 모조리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경원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전재수 장관 등과 함께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수천만 원 금품의 명품 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사람들과 5명으로 묶어 열거하는 것 자체가 금품 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탁출하는 것이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 민주당 정치인 언론을 싸잡아 저질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세우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작 통화 녹취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통일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회의장에서 박은정 의원이 해명을 요구했을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은 이 차이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가 끝까지 파헤쳐질수록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지, 누가 숨기고 있었는지, 누가 책임을 지려고 했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국수본과 검찰,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통일교와 엮인 이름 하나하나를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사법개혁과 정교분리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통일교를 둘러싼 오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